핸드백 두고 내리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그 순간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핸드백 안에는 핸드폰이 있었고 카드가 있었고 모든 인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빗속 휴게소에서 화장실에 다녀온 정화는 주차장을 헤맸습니다. 하얀 차들 사이를 비틀거리며 걸었지만 아들의 차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려 해도 핸드폰은 차 안이었습니다. 관리소 직원에게 빌린 전화기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차단음이 들렸습니다. 72살 노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버려졌다는 것을. 성묘를 다녀오는 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친자식에게 버려졌다는 것을. 장대비가 쏟아지는 토요일 새벽이었습니다. 빗줄기는 너무 거세서 시장 골목의 간판들이 휘청거렸고 배수구마다 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정화는 좁은 수선집 앞에서 마지막 손님이 맡긴 치마단을 접고 있었습니다. 72살의 손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바늘이 천을 통과할 때마다 규칙적인 리듬이 만들어졌고 그 소리는 빗소리와 묘하게 어울렸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 하는데. 정화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4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손이었습니다. 아들 재민이를 키우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킨 손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아들네 집에 얹혀 살고 있었지만요. 정화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 가게 김말순이 우산을 접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정화보다 2살 아래였지만 훨씬 활기차 보였습니다. 성묘 가는 날이라서요. 일찍 정리하려고. 아이고, 맞다. 아드님이 모시고 가시나 봐요? 좋으시겠어요, 든든하게. 정화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말순의 목소리에는 부러움이 섞여 있었지만 정화는 그 부러움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아들네 집은 냉랭했습니다. 며느리 서진은 대답을 해도 짧게 끊었고 재미는 늘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다녀오세요. 조심히. 말순이 손을 흔들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화는 수선집 문을 잠그고 비닐봉지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우산이 있었지만 바람이 너무 세서 소용없었습니다. 집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정화의 옷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이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응, 왔다. 비 많이 오네요. 그래.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서진은 다시 핸드폰을 들여다봤고 정화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으면서 정화는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점점 투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재미는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신문을 보느라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커피만 마시며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정화가 준비한 미역국과 나물 반찬은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식탁 한쪽에 우편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카페 대출 연체 안내라고 적힌 봉투였습니다. 정화는 그것을 보고도 못 본 척했습니다. 아들의 일에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출발합시다. 재민이 차 열쇠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서진도 가방을 챙겼습니다. 정화는 검은색 외투를 걸치고 따라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층수를 나타내는 숫자만 조용히 바뀌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차는 깨끗했습니다. 재민이 운전석에 서진이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정화는 뒷좌석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였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화가 가방에서 꺼내려는데 서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님, 누구세요? 말순이 언니. 정화가 전화를 받자 말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 씨 있잖아. 지난주에 말이야. 이상한 사람들이 정화 씨네 집 앞에서 서성이던데. 무슨 사람들? 글쎄, 양복 입은 남자들이었어. 빚 받으러 온 사람들 같던데. 정화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조수석에서 서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백미러로 재민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불안했습니다. 아, 그래. 나는 잘 모르겠네. 고마워, 언니. 정화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통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도로는 막혔습니다. 빗속에서 차들이 느릿느릿 움직였습니다. 서진이 내비게이션을 만지작거리며 경로를 바꿨습니다. 어머님, 말 걸지 마세요. 집중이 안 돼요. 서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정화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라디오 볼륨이 커졌습니다. 뉴스에서는 폭우 경보를 계속 전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을 달려 첫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재민과 서진은 차에서 내려 담배를 피우러 갔습니다. 정화도 화장실에 가고 싶었지만 두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차창 밖을 보는데 재민과 서진이 우산 아래서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그들의 입모양을 읽을 수 없었지만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성묘지는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길을 오르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정화의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남편의 묘 앞에 섰을 때 정화는 비로소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정화는 무릎을 꿇고 비에 쓰러진 국화 화분을 바로 세웠습니다. 재민과 서진은 우산 아래 서서 빨리 내려가자는 듯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묘비를 닦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10년이 넘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가 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내려가요. 재민의 목소리가 재촉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부축하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혼자 비탈길을 내려왔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은 더 조용했습니다. 정화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자신이 이 가족에게 짐이 된 게, 아니, 정확히는 짐으로 여겨지기 시작한 게, 빗줄기는 더 거세졌습니다. 정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주차장은 차들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뛰어다녔습니다. 정화는 차에서 내리려다 서진의 말에 멈췄습니다. 어머님, 핸드백 두고 내리세요. 비 맞으면 젖잖아요. 서진의 목소리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핸드백에는 핸드폰과 카드, 그리고 인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뭇거리는 사이 서진이 먼저 차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빨리 다녀오세요. 우리는 여기서 좀 쉴게요. 재민도 말했습니다. 정화는 핸드백을 좌석에 두고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빗방울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화장실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정화는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옆에 선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70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비가 정말 많이 오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정화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아들네 집에 가는 길인데 가기가 싫네요. 왜요? 며느리가 눈치를 주거든요. 나한테 집을 팔라고 해요. 자기네가 쓸 돈이 필요하대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화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자식이 원하는데 어떡해요. 근데 집을 팔면 나는 어디서 살아야 하나 싶어서요. 할머니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어깨가 작아 보였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휴게소 안을 걷는데 천둥이 쳤습니다. 창밖으로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화는 빨리 차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차장으로 나가는데 비가 더 세게 쏟아졌습니다. 우산을 파는 매대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정화는 그 사이를 비집고 지나갔습니다. 하얀색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재민의 차도 하얀색이었습니다. 정화는 아까 주차했던 자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른 차가 서 있었습니다. 정화는 당황했습니다. 번호판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차였습니다. 내가 착각했나? 정화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얀색 차가 너무 많았습니다. 빗물이 번호판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화는 허둥지둥 차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옷이 다 젖었습니다. 하지만 재민의 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핸드폰을 꺼내려다 가방을 차에 두고 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휴게소 관리소로 갔습니다. 젊은 여자 직원이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이나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차를 잃어버렸는데요.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 번호를 아세요? 아들 차인데 번호를 모르겠어요. 하얀색 SUV인데 방송을 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나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정화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방송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관리소 전화를 빌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차단음이 들렸습니다. 정화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차단음.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나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비옷 입으세요. 그리고 이거 드세요. 나래가 비옷과 따뜻한 생강차를 건넸습니다.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았습니다. 차가 따뜻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 뜨거웠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여기서 쉬세요. 택시 불러드릴게요. 나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정화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웃으면서 정화는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식이 원하는데 어떡하냐고. 집을 팔면 어디서 사냐고. 그때 정화는 깨달았습니다. 자식이 원한다고 해서 다 들어줄 필요는 없다는 것을. 내 집이 있어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지켜야 할 건 내 의사구나. 정화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빗소리에 묻혔지만 그 말은 정화의 가슴 속에 또렷하게 새겨졌습니다. 택시가 도착한 건 저녁 6시였습니다. 정화는 비닐로 포장된 좌석에 앉았습니다.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정화는 주소를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나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정화는 핸드폰이 없다는 게 답답했습니다.
재민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왜 자신을 두고 갔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비에 젖어 번졌습니다. 정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자식이 원하는데 어떡하냐고. 집을 팔면 어디서 사냐고. 정화도 알고 있었습니다. 재민과 서진이 자신의 집을 노리고 있다는 걸. 카페 대출 연체 안내. 양복 입은 남자들. 그리고 오늘 휴게소에서의 일.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정화는 택시비를 냈습니다. 지갑에 남은 돈이 얼마 없었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섰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바람은 여전히 차갑했습니다. 정화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재민의 생일. 6자리 숫자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삐삐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틀렸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이번엔 서진의 생일. 역시 빨간 불이었습니다. 정화는 당황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번째로 눌렀습니다. 결혼기념일. 하지만 역시 안 열렸습니다. 자동으로 잠금이 걸렸습니다. 화면에 10분 후 재시도하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정화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딩동, 딩동.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쿵쿵, 쿵쿵. 안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재민과 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재민아, 엄마야. 문 좀 열어줘. 정화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옆집 창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닫혔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엉덩이에 닿았습니다. 정화는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저 안에는 따뜻한 거실이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소파가 있었습니다. 정화의 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문 밖에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어서, 추위에 떨면서 정화는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저 착하게 살았을 뿐인데, 아들을 믿었을 뿐인데, 밤은 깊어갔습니다. 복도에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정화는 현관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서웠습니다. 이대로 눈을 감으면 다시 뜨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박경비가 관리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분실 신고를 확인한 후 임시로 문을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들어가실 수 있어요. 박경비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재민과 서진은 출근한 것 같았습니다. 정화는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방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장롱이 없었습니다. 화장대도 없었습니다. 대신 러닝머신과 요가 매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전신 거울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정화는 그 자리에 서서 방을 둘러봤습니다. 이게 자신의 방이었을까요? 40년을 살아온 흔적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정화는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대출 서류, 계약서, 그리고 위임장 샘플이 있었습니다. 위임장에는 빈칸이 있었습니다. 인감을 찍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옆에 붙은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동의 받기. 정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위임장.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자신의 집을 팔겠다는 거였습니다. 자신의 허락도 없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통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화가 만든 반찬이었습니다. 뚜껑을 들어보니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소금 덜 넣으세요. 손님들 냄새 싫어함. 정화는 쪽지를 떼어냈습니다. 구겨서 버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서진이었습니다. 정화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언제 들어오셨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아침에 들어왔다. 갑자기 들어오시면 곤란해요. 오늘 저녁에 예약 손님 있거든요. 서진이 가방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정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방은 이제 홈투룸으로 쓰기로 했어요. 어차피 곧 레지던스로 가실 거잖아요. 레지던스? 네. 요양형 레지던스요. 어머님 나이에 딱 좋은 곳이에요. 서진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정화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요양형 레지던스? 그건 요양원을 예쁘게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저녁에 재민이 돌아왔습니다. 정화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민은 정화를 보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엄마 왔어? 재민아. 정화가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문을 안 열어줬니? 왜 엄마를 밖에 두고 갔니? 재민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건강 생각해서 그래요. 레지던스 알아보는 중이에요. 거기 가면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내가 언제 가겠다고 했니? 엄마, 이 집은 너무 좁아요. 우리도 공간이 필요하고. 재민의 말투는 피곤했습니다. 마치 귀찮다는 듯이. 정화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끈이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소파에서 잤습니다. 자신의 방은 이제 자신의 방이 아니었으니까요. 어둠 속에서 정화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참으면 될까? 그냥 조용히 있으면 다시 예전처럼 될까? 하지만 정화는 알았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아니, 예전도 이미 이랬을지 모른다는 걸. 다만 자신이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라는 걸. 정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무언가. 그건 결심이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추억이 아니라 내 의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재민과 서진이 깨기 전이었습니다. 가방에는 통장 몇 개와 도장을 챙겼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구청까지는 버스로 30분 걸렸습니다. 정화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문 밖에서 보낸 시간들, 홈투룸으로 바뀐 자신의 방, 위임장 샘플, 그 모든 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구청 현관을 들어서니 안내판이 보였습니다. 복지과. 정화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복지과 창구에는 젊은 여자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노인학대 상담은 어디서 하나요? 정화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노인학대.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내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저쪽 3번 창구로 가세요.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고 3번 창구로 갔습니다.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15번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정화처럼 혼자 온 사람도 있었고 누군가와 함께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두 무언가를 기다리는 얼굴이었습니다. 30분을 기다린 후 정화의 차례가 왔습니다. 창구 너머로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아들이 저를 집 밖에 내놨어요. 이틀 동안 문을 안 열어줬어요. 정화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법무사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도영 법무사님인데 이런 일을 많이 다루셨어요.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정화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이도영 법무사.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은 구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 2층이었습니다. 정화는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58살쯤 돼 보이는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윤정화 어르신이시죠? 구청에서 연락받았습니다. 앉으세요. 이도영은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정화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신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정화는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성묘 가는 날의 일, 휴게소에서 차를 잃어버린 일, 집에 돌아왔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던 일, 홈투룸으로 바뀐 자신의 방, 위임장 샘플. 이도영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메모를 했습니다. 정화가 이야기를 마치자 이도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의사결정권 침해 문제예요. 의사결정권이요? 네. 어르신의 집이고 어르신의 재산이에요. 그걸 어르신 허락 없이 처분하려 한 거죠. 그건 명백한 권리 침해입니다. 이도영의 말은 명료했습니다. 정화는 처음으로 자신의 상황이 정리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이도영이 종이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통장과 인감과 인증서를 모두 재발급받고 따로 보관하세요. 둘째, 의사능력 진단서를 준비하세요. 셋째, 녹취와 문자와 계좌 내역을 정리하세요. 넷째, 부동산 소유권을 확인하고 본인 의사를 문서화하세요. 정화는 그 말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구체적이었습니다. 막연했던 불안이 명확한 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이도영이 물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죠. 이게 제 인생이니까요. 정화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골목을 걷는데 국밥집이 보였습니다. 정화는 들어가서 국밥을 시켰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국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시작되는 눈물이었습니다. 이틀 후 정화는 시장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찾는 수선집 골목이었습니다. 말순이 가게 앞에서 손님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화 씨 어디 갔었어요? 며칠 동안 안 보이길래. 말순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화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좀 바빴어요. 바쁘긴. 나이 먹고 뭐가 바빠. 들어와요. 차 한잔 해요. 말순이 정화를 가게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좁은 가게 안에는 옷감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말순이 보리차를 따라주었습니다. 정화는 컵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웠지만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말순이 물었습니다. 정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숨겨야 할까요? 언니, 나 집에서 쫓겨났어요. 정화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순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정화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요? 재민이가? 응. 비밀번호 바꾸고 문도 안 열어줬어. 이틀 동안 밖에서 잤어. 정화가 말하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말순이 정화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자식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가서 한마디 해줄까? 아니야. 괜찮아. 정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순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나도 싸울 거야. 정화가 말했습니다. 말순은 놀란 듯 정화를 봤습니다. 싸운다고요? 응. 법무사님도 만났어. 내 집은 내가 지켜야 한다고 했어. 정화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말순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요. 자식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죠. 말순이 정화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화는 시장 상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작은 식당에 67명이 모였습니다. 모두 50년 넘게 시장에서 장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화 씨, 우리가 들었어요. 아드님이 그랬다면서요? 어묵가게 김 사장이 물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비슷한 일 겪었어요. 딸이 내 통장을 몰래 썼더라고요. 반찬가게 박 사장이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벌었는지,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참아야죠. 자식인데. 누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참는 게 답이 아니에요. 내가 지켜야 할 건 내 의사예요. 내 인생이에요. 정화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정화를 쳐다봤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맞아요. 정화 씨 말이 맞아요. 말순이 먼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도울게요. 뭐가 필요하면 말해요. 김 사장이 말했습니다. 정화는 고마웠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화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아니어도 가족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마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섰을 때 정화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이 열렸습니다. 재민과 서진은 거실에 없었습니다. 정화는 방으로 갔습니다. 아니, 이제는 홈투룸이 된 그곳으로 러닝머신과 요가 매트를 보며 정화는 다짐했습니다. 이 방을 되찾을 거예요. 내 집을 되찾을 거예요. 아니, 되찾는 게 아니라 지켜낼 거예요. 정화는 가방에서 이도영이 준 서류를 꺼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이었습니다. 정화는 그걸 천천히 읽었습니다. 하나하나 체크하며 내일 할 일을 계획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보름달이었습니다. 밝고 또렷했습니다. 정화는 달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화는 매일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은행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농협 창구에 앉았습니다. 젊은 여자 직원이 정화를 맞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통장을 새로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비밀번호도 바꾸려고요. 정화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신분증 주세요. 정화는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정화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첫걸음이구나. 새 통장입니다. 비밀번호는 본인만 아시는 걸로 설정하세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정화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재민의 생일도 아니고 서진의 생일도 아니었습니다. 정화 자신의 생일이었습니다. 농협을 나와 국민은행으로 갔습니다. 거기서도 같은 일을 했습니다. 통장을 새로 만들고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신한은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개 은행을 다 돌고 나니 오후 2시였습니다. 정화는 가방 안의 새 통장들을 만졌습니다. 플라스틱 표지가 매끄러웠습니다. 이제 이 통장들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보험사였습니다. 보험사 창구 직원은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약관대출 차단 요청이요? 네. 제가 직접 오지 않으면 대출을 못 받게 해주세요. 가족분이 요청해도 안 된다는 거죠? 네, 본인 동의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정화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등록했습니다. 이제 본인이 직접 오셔야만 대출이 가능해요. 정화는 안도했습니다. 하나씩 막아가고 있었습니다. 재민과 서진이 손댈 수 있는 길을. 다음 날은 부동산에 갔습니다. 오미선 부동산이었습니다. 52살쯤 돼 보이는 여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 집 시세를 알고 싶어요. 정화가 주소를 말했습니다. 오미선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아, 이 아파트요. 요즘 시세가 좋아요. 5억 후반에서 6억 초반이에요. 급하게 팔면요? 급매면 5억 중반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왜요? 파실 거예요? 오미선이 관심 있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화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그냥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도 제 명함 가지고 가세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정화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가방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부동산을 나와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려는 거였습니다. 400원입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정화는 돈을 냈습니다. 잠시 후 등기부등본이 나왔습니다. 정화는 그걸 펼쳐봤습니다. 소유자 윤정화. 주민등록번호도 정화의 것이었습니다. 근저당도 없었습니다. 압류도 없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내 이름이네. 맞아, 내 집이야. 정화는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재민과 서진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정화를 보고 재민이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디 다녀와요? 맨날 나가시더니. 그냥 좀 돌아다녔다. 정화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머님, 혹시 이상한 데 가신 거 아니죠? 이상한 데가 어디? 그러니까 법무사나 변호사 같은데요. 서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정화는 서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가면 안 돼? 어머님,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재민이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잘못한 거 알잖니? 엄마를 문 밖에 세워뒀잖아. 정화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재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그때 좀 화가 나서. 화가 나면 엄마를 밖에 세워둬도 돼? 정화의 말에 재민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진이 대신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먼저 우리 기분을 상하게 하셨잖아요. 내가 뭘 어떻게 해? 맨날 간섭하시고 잔소리하시고. 서진의 말에 정화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화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홈트룸으로.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새 통장, 보험 차단 확인서, 등기부등본. 하나하나 펼쳐놓고 봤습니다. 이게 내 무기구나. 정화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2주일 후 정화는 이도영의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잘 준비하셨네요. 이도영이 서류들을 펼쳐봤습니다. 통장 사본, 보험 차단 확인서, 등기부등본.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 해요. 집을 어떻게 하실 건지 결정해야 합니다. 집을요? 정화가 물었습니다. 이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 상태로는 위험해요. 아드님과 며느님이 계속 압박할 거예요. 집을 팔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본인 의사를 밝히든지 해야 해요. 정화는 생각했습니다. 집을 판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팔면 나는 어디서 살아요? 원룸을 구하시면 돼요. 보증금 적은 곳으로요. 남은 돈으로 생활하시고. 이도영의 말은 현실적이었습니다. 정화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정화가 말했습니다. 이도영은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화는 부동산 앞을 지났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오미선이 보였습니다. 정화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또 오셨네요. 오미선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집을 팔고 싶어요. 정화가 말했습니다. 오미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언제요? 빠를수록 좋아요. 금매로 하시면 5억 5천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괜찮으세요? 정화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5억 5천. 큰 돈이었습니다. 좋아요. 해주세요. 그럼 사진부터 찍어야 해요. 내일 집에 가도 될까요? 내일은 안 돼요. 모레 오전 10시에 오세요. 그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정화가 말했습니다. 오미선은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재민과 서진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화가 들어서자 서진이 화면을 황급히 닫았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봤습니다. 주택 매매 계산기였습니다.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6억, 7억, 대출금, 이자. 정화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잘 결정했어. 정화는 생각했습니다. 이틀 후 오미선이 왔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집안을 보여줬습니다. 거실, 방, 주방, 화장실. 오미선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좋은 집이에요. 금방 나갈 거예요. 오미선이 말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가족분들은 아세요? 아직 몰라요. 나중에 문제 안 될까요? 내 집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정화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오미선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정화는 역 근처를 돌아다녔습니다. 원룸을 알아보려는 거였습니다. 몇 군데 부동산을 들렀습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30만 원짜리 있어요. 엘리베이터 있고 역에서 5분 거리예요. 한 부동산 사장이 말했습니다. 정화는 사진을 봤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해 보였습니다. 보러 갈 수 있어요? 지금 가시죠. 원룸은 4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방이 나왔습니다. 거실과 방이 하나로 붙어 있었습니다. 주방은 벽 한쪽에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이 컸습니다.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정화는 창가에 섰습니다. 밖으로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부동산 사장이 물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할게요. 지금요? 네. 지금요. 정화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새로 만든 통장이었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빠르시네요. 나이 먹으면 빨라야죠. 정화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동안 정화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새 시작이구나. 40년을 살았던 집을 떠나는 거구나.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무언가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미선이었습니다. 어머님, 벌써 연락 왔어요. 내일 보러 온대요. 젊은 부부예요. 그래요? 좋네요. 정화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오미선도 웃었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좋으세요. 뭔가 좋은 일 있으셨어요? 있었죠. 내 집을 찾은 거요. 정화가 대답했습니다. 오미선은 무슨 뜻인지 몰랐겠지만 정화는 알았습니다. 집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나로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흘 후 집안의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서진이 정화의 방 앞을 자주 지나다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요즘 집에 손님 많이 와요. 조용히 좀 계세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알았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그날 저녁 재민이 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내일 병원 가요. 왜? 나 안 아픈데. 건강검진이에요. 나이 드시면 자주 받아야죠. 재민의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의심스러웠습니다. 무슨 검진? 그냥 기억력 검사요. 요즘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나 안 깜빡해. 정화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이상해요. 혼자 돌아다니시고 우리한테 말도 안 하시고. 내가 왜 이상해? 내 마음대로 못 다녀. 정화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걱정돼서 그래요. 혹시 누가 어머님을 이용하는 건 아닌지. 이용? 누가 나를? 법무사 같은 사람들이요. 노인들한테 접근해서 돈을 뜯어내잖아요. 서진의 말에 정화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그렇게 바보 같아 보여?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조심하라는 거예요. 재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밤이 되자 문고리가 덜컹거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려는 것 같았습니다. 정화는 잠에서 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구야? 정화가 소리쳤습니다. 문고리 소리가 멈췄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정화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 집이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낯선 남자가 집에 왔습니다. 48살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병수입니다. 대출 상담사예요.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정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은 대출 필요 없어요. 아드님이 부르셨어요. 브릿지론 상담 좀 해달라고요. 장병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화는 재민을 봤습니다. 재민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머님, 일단 들어보시기만 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정화는 할 수 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장병수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집을 담보로 5억을 빌리면 이자는 월 200만 원 정도예요. 카페 빚을 다 갚을 수 있어요. 우리 집을 담보로요? 정화가 물었습니다. 장병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어르신이 보증을 서주셔야 해요. 나는 싫어요. 정화가 잘라 말했습니다. 장병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카페 문 닫으면 어떡해요? 재민이 애걸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안 돼. 담보는 안 돼. 정화가 일어섰습니다. 장병수가 서류를 챙겼습니다. 생각 좀 해보세요.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하시면 어떡해요?
장병수가 나가며 말했습니다. 정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서진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 일부러 소리를 냈습니다. 냄비를 쾅쾅 놓고 그릇을 거칠게 씻었습니다. 어머님, 반찬 싱거워요. 소금 좀 넣으세요. 서진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화는 참았습니다. 저녁에는 텔레비전 볼륨을 크게 올렸습니다. 정화가 자려는 시간인데도 시끄러웠습니다. 좀 줄여줄래? 정화가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못 들은 척했습니다. 밤이 되자 복도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민과 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러다 엄마가 집을 팔아버리면 어떡해. 팔긴 뭘 팔아. 엄마가 그럴 리 없어. 모르지. 요즘 이상하잖아. 그래도 우리가 막을 수 있어. 위임장만 받으면 돼. 위임장을 어떻게 받아? 엄마가 안 찍을 텐데. 방법이 있어. 내가 알아볼게. 대화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정화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핸드폰에 녹음 앱을 깔았습니다. 시장 상인 김 사장이 가르쳐 준 거였습니다. 이거 켜두면 대화가 다 녹음돼요. 김 사장이 말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정화는 알았습니다. 전쟁이 시작됐다는 걸.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해졌습니다. 지켜야 할 게 분명했으니까요. 내 집, 내 의사, 내 인생. 일주일 후 정화는 내과에 갔습니다. 의사능력 진단서를 받으려는 거였습니다. 이도영이 말한 서류였습니다. 지금이 몇 시죠? 의사가 물었습니다. 50살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오전 11시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화요일이요. 100에서 7을 빼면요? 93이요. 질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화는 다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정상이세요. 의사 능력에 문제 없습니다. 의사가 진단서를 건넸습니다. 정화는 그걸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가슴이 놓였습니다. 병원을 나와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인감도장을 다시 등록하려는 거였습니다. 새로 만드시는 거예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잃어버려서요. 정화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새 도장 찍어주세요. 정화는 도장을 꺼냈습니다. 새로 판 도장이었습니다. 꾹 눌러 찍었습니다. 빨간 인주가 선명했습니다. 대조용 카드 보관 잘하세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정화는 카드를 받아 지갑 깊숙이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현관 앞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혹시 윤정화 어르신이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이 동네 사시는 김미숙이에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여자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뭔데요? 며느님이 제 남편한테 부탁했대요. 어르신 좀 설득해 달라고요. 설득? 집 담보대출이요. 제 남편이 은행 다녀서요. 정화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재민과 서진이 이유까지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정화가 말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재민과 서진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남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엄마 왔어요? 여기 삼촌이 왔어요. 삼촌? 정화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친척이잖아요. 외가 쪽? 재민이 말했습니다. 남자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누나, 오랜만이에요. 목소리는 낯설었습니다.
정화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친척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누나가 날 못 알아보시네. 기억력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 남자가 재민을 봤습니다.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요즘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병원 가봐야 해요. 나는 안 깜빡해. 그리고 이 사람 내 친척 아니야. 정화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정화를 봤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재민이 정화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화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정화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밖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정도면 한정치산 신청할 수 있지 않아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게 되나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어르신이 판단 능력이 없다는 걸 증명하면 돼요. 오늘 보니까 친척도 못 알아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서류 준비해 드릴게요. 법원에 신청만 하면 돼요. 정화는 몸이 떨렸습니다. 한정치산.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자신을 무능력자로 만드는 거였습니다. 정화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정화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이도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 애들이 한정치산 신청한대요.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도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르신, 진단서 받으셨죠? 네, 받았어요. 그럼 걱정 마세요. 어르신은 정상이세요. 신청해도 기각될 거예요. 정말요? 네. 하지만 서둘러야 해요. 내일 만나요. 전화를 끊고 정화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지는 건 아닐까? 혹시 재민과 서진이 이기는 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72살의 노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법도 모르고 힘도 없는 노인이. 하지만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아직 안 졌어. 진단서가 있어. 통장도 있어. 증거도 모으고 있어. 정화는 가방을 꺼냈습니다. 서류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이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정화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봉투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꺼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재민이 5살 때였습니다. 코에 밥풀을 묻히고 웃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그 웃음을 기억했습니다. 맑고 순수했습니다. 두 번째 사진. 시장에서 찍은 거였습니다. 정화가 재민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재민은 떡볶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날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 재민의 대학 졸업식이었습니다. 학사모를 쓴 재민이 정화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때 재민이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사랑해요. 정화는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저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저 순수했던 아이는. 정화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너무 많이 줬을까? 아니면 너무 적게 줬을까? 잔소리를 많이 했을까? 아니면 말을 너무 안 했을까?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는 확실했습니다. 지금의 재민은 더 이상 그때의 재민이 아니었습니다. 정화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비가 떠올랐습니다. 휴게소에서 홀로 남겨진 그날. 문 앞에서 떨며 보낸 그날. 왜 나는 그날까지 모르고 있었을까? 재민이 변했다는 걸? 아니,
어쩌면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인정하기 싫었던 거겠죠. 정화는 72년을 돌아봤습니다. 결혼하고 남편을 떠나보내고 아들을 키우고 바느질로 생계를 꾸리고 쉬운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힘들까요? 왜 지금 이렇게 외로울까요? 정화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재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재민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재민이 행복하면 자신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재민의 행복이 자신의 불행이 되었습니다. 재민의 이익이 자신의 손실이 되었습니다. 정화는 생각했습니다. 그럼 나는 뭘 위해 살아야 하지? 재민이 아니라면 나는 누구를 위해 버텨야 하지? 그때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 처진 눈꺼풀, 72살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살아 있었습니다. 아직 빛이 있었습니다. 정화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윤정화, 너를 위해 살아야지.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정화는 사진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추억에 매달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정화는 가방을 꺼냈습니다.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통장, 진단서, 등기부등본, 녹음 파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이게 내 무기야. 정화는 생각했습니다. 추억이 아니라 이게 나를 지켜줄 거야. 창밖의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더 이상 비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비는 씻어내는 거니까요. 슬픔도 미련도 과거도. 정화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 올 거였습니다. 그리고 정화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6시였습니다. 재민과 서진이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정화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서류들, 통장, 인감도장, 핸드폰, 모든 걸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도영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아침 8시에 문이 열렸습니다. 이도영이 정화를 맞았습니다. 어르신, 안색이 좋으시네요. 결심했어요. 정화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결심이요? 집을 팔 거예요. 그리고 계약서에 직접 서명할 거예요. 이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결정이에요. 매수자가 있으세요? 네. 오미선 씨가 연락했어요. 젊은 부부가 보러 온대요. 그럼 제가 계약서를 검토해 드릴게요. 혹시 모를 문제를 막아야 해요. 고마워요. 정화가 말했습니다. 이도영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이것도 준비했어요. 이도영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정화는 열어봤습니다. 본인 처분 의사 확인서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르신이 직접 자신의 의사로 집을 파신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드님이 문제 삼을 수 없게요. 정화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나 윤정화는 온전한 정신으로 내 집을 처분한다. 누구의 강요도 없었다. 이것은 내 의사다. 서명해 주세요. 이도영이 펜을 건넸습니다. 정화는 펜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인감을 찍었습니다. 이제 준비 끝났어요. 이도영이 말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2시 오미선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젊은 부부가 와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집 보러 와주셔서 감사해요. 정화가 인사했습니다. 부부가 밝게 웃었습니다. 좋은 집이에요. 아이 키우기 딱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정화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집이 새 가족을 맞이하는구나. 그럼 계약 진행할까요? 오미선이 물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죠.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이도영이 하나하나 읽어줬습니다. 매매 대금, 잔금일, 이전 조건.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서명하시겠어요? 오미선이 물었습니다. 정화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썼습니다. 윤정화. 세 글자가 또렷했습니다. 부부도 서명했습니다. 계약이 끝났습니다. 잔금일은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그때까지 이사 준비하세요. 오미선이 말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부동산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정화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이. 이도영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아드님에게 말씀하셔야 해요. 알아요. 할 거예요. 정화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무서우세요? 아니요. 이제 안 무서워요. 정화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재민과 서진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정화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요? 재민이 물었습니다. 정화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할 말이 있어. 정화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재민과 서진이 서로를 봤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정화는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집을 팔았어. 정화가 말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재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진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재민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을 팔았어. 계약 끝났어. 정화가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재민이 달려와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 허락도 안 받고? 내 집인데 내가 왜 허락을 받아? 정화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우리랑 상의도 안 하시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상해? 너희가 나한테 상의했니? 비밀번호 바꿀 때? 날 문 밖에 세울 때? 정화가 말했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그때 좀 화가 나서. 화가 나면 엄마를 버려도 되는 거야? 정화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재민이 계약서를 던졌습니다. 이거 무효예요. 엄마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제정신 아니라고? 정화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의사능력 진단서였습니다. 여기 봐. 의사가 정상이라고 했어. 제정신이야. 재민이 진단서를 뺏어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언제? 일주일 전이야. 너희가 한정치산 신청하려 한다는 거 알았거든. 정화가 말했습니다. 재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다 들었어. 너희가 가짜 삼촌 데려온 날. 정화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그날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한정치산 신청. 판단 능력 없다. 법원에 신청. 재민과 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이건 그만해. 정화가 말을 끊었습니다. 너희가 엄마를 속였어. 버렸어. 이용하려 했어. 이제 끝이야. 정화가 두 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열쇠 2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집 열쇠야. 잔금일까지 짐 정리하고 나가. 재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민아, 정화가 아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비 오는 날, 넌 엄마를 버렸어. 그날의 브레이크 등이 아직도 눈에 선해. 오늘 나는 너희를 놓아주는 거야. 엄마,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한 거야. 정화가 일어섰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면 나는 여기 없어. 새 집으로 이사가. 연락하지 마. 문이 닫혔습니다. 밖에서 재민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밝고 또렷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잔금일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돈이 정화의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5억 5천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정화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짐을 푸는 동안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민이었습니다. 정화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사랑해요. 정화는 문자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봄비였습니다. 정화는 창가에 섰습니다. 우산을 든 사람들이 걸어갔습니다. 모두 집으로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화도 이제 집이 있었습니다. 진짜 집이, 자신을 위한 집이. 그날의 비는 나를 씻겼어. 정화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정화는 이제 새 집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차를 끓이고 창가에서 햇빛을 쬐고 복지관에 다녔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컴퓨터 수업을 들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웠습니다. 녹음 파일 정리하고 서류 사진 찍던 경험이 도움이 됐습니다. 윤 선생님, 정말 잘하시네요. 강사가 말했습니다. 정화는 웃었습니다. 윤 선생님, 그 호칭이 좋았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어르신들한테 위임장이랑 후견제도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복지사가 물었습니다. 정화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어르신이 직접 겪으신 분이잖아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강연장에는 노인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정화는 앞에 섰습니다. 떨렸지만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화는 시작했습니다. 비 오는 날의 이야기, 휴게소에서 버려진 이야기, 문 앞에서 떨던 이야기, 그리고 싸워서 이긴 이야기.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해요. 자식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요. 정화가 말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여러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 겪었어요. 용기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통장 분리해야겠어요. 정화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화는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지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서진이었습니다. 정화는 놀랐습니다. 어머님, 서진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야위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정화가 물었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래. 정화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실 수 없나요? 서진 씨.
정화가 서진을 봤습니다. 비 오면 우산 쓰고 집에 들어가. 길바닥에 사람을 버리지 말고.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정화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슬펐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장에 들렀습니다. 말순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정화 씨, 강연 잘했다면서요? 별거 아니었어요. 무슨 소리? 다들 감동받았대요. 우리 정화 씨가 선생님 됐네. 말순이 웃었습니다. 정화도 웃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창가에 섰습니다. 밖에 비가 내렸습니다. 정화는 우산을 든 사람들을 봤습니다. 비를 맞지 않으려 서두르는 사람들. 하지만 모두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제 집이 있어. 진짜 집이. 아무도 나를 내쫓을 수 없는 집이. 전기 주전자에서 물이 끓었습니다. 정화는 차를 우렸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컵을 들고 창가에 섰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안은 따뜻했습니다. 정화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의 비는 나를 씻겼어. 그리고 나는 다시 시작했어. 밖에서 누군가 우산을 접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이제 집에 왔어. 진짜 내 집에.